네, 증시 더 환호했으면 좋겠는데 이 질문도 오늘 담아서 집중 분석을 통해 매크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굵직한 FOMC 회의까지 마무리가 돼서 5월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재료를 소화하는 증시의 방향성은 위인가? 여기에 대해 점검해 보죠. 오랜만에 모셨어요. 김상훈 하나증권 추석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매크로가 또 중요해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관세가 제일 중요하지만 네. 연구위원님 일단 FOMC 이야기 여쭤볼게요. 연준 쪽에서 시장의 해석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하드데이터 견조해. 여기에 조금 더 표를 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불확실성은 더 커졌대요. 네. 근데 진짜 괜찮다고 보는 그 속내가 뭘까요? 우선 속내는 진짜 모르겠다인 것 같아요. 진짜 그거를 모른다. 이제 정말 뭐 쑥스럽지 않게 대놓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데이터를 보고 나서 우리가 움직이겠다라는 얘기를 몇 번 거듭 강조를 해서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할 것 같습니다.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지수가 양대 소비자 심리지수고 네. 이건 말 그대로 소프트 데이터거든요. 네. 심리 지표니까. 근데 이 지표들은 이미 망가진 지 오래됐습니다. 관세부가 얘기들이 나오니까 되게 많이 망가졌고 근데 이걸 그대로 믿을 수도 없는 게 미시간대 같은 경우는 정당별로 보면 공화당은 지지를 하니까 네. 그렇게 많이 안 빠져 있고 민주당 쪽에서의 심리 지표는 엄청나게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게 되니까 전반적인 지수는 빠져 있는데 네. 말씀하신 하드 데이터들, 실물 경제 지표들은 괜찮은 거죠. 실제로 뭐 이번에 비노 고용도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네. ISM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물론 이거는 하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향후 데이터들도 아직까지는 견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실물 지표 중에 가장 핵심은 1분기 성장률이었을 텐데 역성장 났잖아요. 근데 그 역성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는 더 망가질 걸로 봤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양호한 마이너스 성장률이었고 파월 입장에서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흐름은 2022년이에요. 2022년에도 1분기 때 역성장 났거든요. 마이너스 1.5%인가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2분기 성장률도 역성장이 나왔다가 그게 상향 조정되면서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1분기 성장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게 마이너스 나왔지만 이게 수입이 늘어서 관세 부담 때문에 미리 수입을 다 땡기다 보니까 순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서 역성장이 났는데 이게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단 말이죠.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를 파격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데이터로서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잘 감싸서 얘기를 한 게 포장 아닌가 잘했다. 싶습니다. 네. 근데 관세 불확실성 너무 커져서 진짜 우리도 앞으로 모르겠다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기다리겠다. 네.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물론 하드 데이터 나오고 나서 대응해도 되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불안해하는 건 진짜 선제 대응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후에 하면 늦는 거 아니야? 이런 실패에 대한 우려감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건 괜찮을까요? 네, 그건 말씀하신 대로 시장 생각인 거죠. 아. 제가 아까 시장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린 건 시장은 뭔가 확실한 정보 아니면 가이던스라도 확실히 줘야 우리가 선제적으로 베팅을 롱이든 맞아요. 숏이든 할 텐데 네. 그렇지 않으니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을 압박하던 트럼프도 어제 영국과의 협상을 발표했고 주말 사이에 미국, 중국과도 괜찮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얘기하면서 주식 사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월은 독자적인 행보, 독립적인 행보를 가져가는데 당연히 중앙은행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게 선제적인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실패냐라는 거는 나중에 역사를 되돌아볼 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중앙은행은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경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 8월 달, 9월 달을 생각해 보시면 8월 달에 발표된 7월의 실업률이 4.2%, 4.3%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 당시. 지금 실업률이 4.2예요. 그래서 그때 올라가면서 샵률이라는 거에 부합하면서 리세션이다. 경기 네. 침체다 얘기 나오자마자 9월 달에 50bp 내려줬습니다. 근데 결국에 침체였나요? 100bp 금리 인하하고 나서 증시는 올라가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그림들을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4.2라고요. 작년에 50bp 내리기 직전에 봤었던 실업률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파월도 계속 그때 실업률 고용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똑같은 수준 아니냐라고 애둘러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파월도 얘기를 했죠. 만약에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게 이중책무다. 고용도 좋아야 되고 물가도 좋아야 되는데 관세는 둘 다 불안하게 만든다. 네. 그래서 앵커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지켜볼 건데 네. 이 중에 뭐라도 하나가 잘못되는데 그게 만약에 실업률과 성장 쪽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빠르게 바로. 대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아마 뭐 비커질지 혹은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인하로 대응할 총알은 충분히 있거든요. 4.5%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미 사실 같이 얘기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게 담겨 있었던 네. 발언이었군요. 7월 혹은 6월 금리 인하. 그런데 준비는 되어 있는 연준. 그러면 일단 FOMC 내용을 안도하고 국채를 좀 봤을 때 미국 지금 국채 금리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잠깐 나오기도 했는데요. 4.2, 4.3%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차례 요동쳤던 이유가 혹시 중국 쪽에서 판 거 아니야? 네, 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시장이 잘못 짚은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데이터로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후행돼서 2개월 후행돼서 나오기 때문에 4월 달에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6월 달에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사이에 샀으면 또 그건 알 수가 없는 데이터예요. 근데 다만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1위 국가가 일본이고 2위가 중국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주간 그 데이터들을 보면 팔긴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맞는데 이거를 지속한다고 해서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냐라고 단정 짓는 거는 네. 사실 1기 때 트럼프 1기 때도 중국이 그 트럼프 1기 동안 한 11% 깠거든요. 팔았습니다. 순매도 했어요. 근데 당연히 통화 정책은 코로나나 미중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만의 수급을 가지고 국채 금리의 방향을 결정짓는 건 말 예. 그대로 단타 요인인 거지 장기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중국이 만약에 미국 국채를 진짜 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걸 다 판다. 그러면 미국채를 매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되고 중국 위안화가 강세가 되는 건데 그러면 중국은 지금 사실상 디플레이션을 겪는 얼마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PPI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위안화 절하로 관세 부담을 이겨내고 경험이 있었던 1기 때의 경험을 반대로 위안화 강세를 가져간다? 디플레를 더 촉발시킨다, 촉구시킨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상 그냥 미국 국채를 다 팔 거다라는 보복 대응의 합리화에 조금 대치되는 국면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주말에 있을 합의 과정에서 네. 이번에 대만 달러가 급등했었던 것처럼 위안화 절상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걸 카드로 내비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미국 국채를 다 팔면서까지 위안화의 절상을 그대로 쭉 용인할 거다라는 거를 합리화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험 자산으로 가볼까요? 네. 주식이 오늘 진짜 갭으로 떠서 출발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좀 계셨을 거예요. 미국과 영국 손잡았고 이제 미국과 중국도 곧 만나고 대중관세도 낮출 거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한 달 전과 다르게 지금 빠르게 나오고 있고 그게 오늘이잖아요. 네. 너무 답답한데 시장 불확실성 왜 못 낮추고 있는 걸까요? 우선은 영국과의 협상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 연준한테 압박해도 안 되니까 뭔가 중간 선거 아직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성과들을 좀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보여주기식? 근데 다만 실제로 성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예. 시장이 그렇게 우선 국내 시장에서 환호를 그렇게 못했었던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 있어서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나 멕시코, 캐나다, 중국 같이 적자를 많이 보고 있었던 국가들한테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는 좀 상대적으로 쉬운 네. 과제였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게 예.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미 코스피나 대만 각권 지수 같은 경우는 원화나 대만 달러가 강세로 돌면서 주식으로도 자금 유입이 꽤 됐었던 부분들이 선제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더 어려운 과제에 대한 성적표를 보고 반응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높은 산이 남아있다. 네.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군요. 환율 볼게요. 이제 5월 말에 금통위에서 인하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원달러 환율 이달 초에 우리 쉴 때 요동쳤던 거 감안해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주요 의제로 환율도 남아있고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의 변동성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범위를? 우선은 1,430원에서 1,470원의 원래가 레인지였습니다. 저희 연휴 전까지. 근데 대만 달러 급등하면서 원화가 2등으로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1,400원 하회하다가 지금 다시 올라간 국면입니다. 지금 어제 달러가 좀 강해지면서. 근데 저는 우선 지금 미국 행정부가 계속 추구하고자 하는 게 금리 하락하고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달러의 인덱스가 주구장창 하락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약세 기조 안에서 등락을 반복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요국하고의 협상이 조금 더 타결되는 쪽으로 가시권에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환율 같은 경우는 조금은 올라간 국면에서 다시 좀 아시아 통화가 강세가 되는 국면들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이달 말에 할 거로 많이들 보고 계시잖아요. 네. 미국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인하 사이클 접어들면 이제 관세 그 다음 스텝은 금리 인하 사이클 이렇게도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 매크로적인 분위기도 좀 달라질까요? 우선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관세가 가장 중요했는데 이게 만약에 협상 기대로 간다 그러면 성장이 둔화되는 폭이 좀 줄기 때문에 금리 인하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미국의 고용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원래 BEP가 200K, 2,000건 정도 됐는데 지금 100K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럼 왜 금리를 못 내리느냐?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만약 협상이 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 기대 인플레이션도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통화 정책으로 부양을 할 수 있는 카드를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트럼프도 압박했었고 시장도 요구했었던 부분들을 연준과 파월 주요국 통화 정책들이 안 들어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화되면 위험자산 입장에서도 조금 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쪽에서도 조금은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관세가 될 것 같네요. 이달 협의 지켜보겠습니다. 김상훈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매크로 점검해 봤습니다. 5월 남은 기간에 또 방향성 잘 잡아보시는데 도움 되셨기를 바랄게요. 금요일 출발 성공 투자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